온라인 복지관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교시와 2교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을 활동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어떠한 갈등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갈등 요소들을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각각의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어떤 목표나 정서들이 충돌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이 달라서,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정보가 누구에게는 배제되고 하는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관계의 불편함, 일의 갈등이 관계의 갈등으로 넘어가는 그 불편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침묵하고 동조하는 그런 태도들, 다양한 영역에서의 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교시, 2교시를 정리하는 개념에서 세 가지의 포인트를 짚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규범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원들이 각각이 다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는 수용 가능한 어떤 행동의 표준을 이야기합니다. 이 규범을 제도적으로 딱딱딱 정해놓은 것이 결국에 법인 거잖아요. 하지만 마을은 어떤 법이나 제도로 움직이기보다는 이러한 규범으로 움직이는 곳이 마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규범이 조금 이상하게 적용이 되어서 마을에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요. 이 사진에서 보듯이 빨간 악마와 하얀 천사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우리의 상황이거든요. 우리의 갈등 상황도 저는 이 그림이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을 안에서는 어떤 규범들을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 가야 할까? 그리고 그런 규범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보다 마을 안에서 그러한 갈등을 잘 융합할 수 있는 우리만의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현장에서 활동을 했을 때 저희가 일을 했었던 동네가 중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골목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한 원인을 중국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쟤들은 너무 더러운 애들이야. 그리고 밤마다 시끄럽게 노는 애들이야.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커? 모든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그 원인, 중국인 유학생 탓을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자원활동가들이랑 일주일 동안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루에 8시간을 마을의 쓰레기가 무단 투기가 되는 6군데의 지역, 6군데 그 포스트들이 있죠. 전봇대 아래, 되게 어두운 골목길 아래, 이런 곳에 대학생 자원활동가들하고 하루에 8시간씩 몰래 숨어서 잠복을 했습니다. 누가 쓰레기를 버리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자. 싸울 건 아니었고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조사 결과 그 마을의 무단 투기를 실제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로 판명이 되었을까요? 진짜로 중국인 유학생들이었을까요? 물론 중국인 유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가장 많은 수치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은 마을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을의 할머니들은 종량제 봉투를 풀어가지고 그 쓰레기를 버리고 봉투를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셨어요. 그거 사는 돈이 아깝기도 하셔가지고. 이해는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외국인 총학생회와 회의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회의에서 저의 첫 멘트는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였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늘 중국인 유학생들이 시끄럽고 더럽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나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었을 거다 분명. 그래서 일단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쓰레기를 왜 이렇게 무단투기를, 중국인 그 유학생들도 실제 쓰레기를 막 버리긴 했으니까요. 왜 이렇게 마을에다가 버리는 이유를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했던 대답이 뭐였었냐면은
한국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였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지, 한국의 분리수거 정책은 어떠한지, 종량제 정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을 안에서 습득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왜?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규범 속에 지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어 있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군가가 마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정보 자체를 모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몰라서가 원인이었는데 우리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이상한 편견과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인 유학생들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자라고 우리 모임, 우리 공동체의 규범을 정했습니다. 실제 조사해보니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는 건 우리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판을 써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이거는 그냥 그 스티로폼에다가 우리가 그냥 손으로 써가지고 붙인 건데요. 실제 이러한 안내판을 만들기 위해서 구에서 예산 5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4개 국어로 변환되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판을 2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마을에 곳곳에 붙이는 사업들을 진행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 사업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인 유학생들하고의 회의 자리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중국인 유학생들 탓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나보면은, 소통하다 보면 분명히 풀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어떤 문화 규범을 만들어 가보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군가를 배척하고 배제하는 그런 마을 문화가 아니라 인정하고 그 사람이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날카롭게 너 왜 그래? 그게 문제야. 그러면 돼. 라고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려운지를 물어보고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는 법이나 제도가 실행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을의 규범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내적 친밀감이라고 요즘에 유행처럼 막 나오고 있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마음속으로, 실제 만나면은 어색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친한 것 같은, 예를 들면요,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축구를 보기 위해서 외국으로 여행도 갔다 온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당연히 저를 모르겠죠. 하지만 저는 그 선수의 생일은 물론이고 고향이 어디인지, 그 선수가 자주 사용했던 기술은 무엇인지, 그 선수가 프로 생활 내내 몇 골을 넣었는지 그 스코어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선수가 굉장히 내적으로 친밀한 거예요. 이런 내적 친밀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거는 물론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 감정 자체가, 이 감정이 구성원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외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너무 좋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친밀한 사이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내적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그 사람은 지금 왜 참여하는 게 어려울까?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나가면서 그 누군가와 내적 친밀감을 쌓아간다면 그것이 외적인 어떤 친밀감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답하라 1994라고 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줄게. 자, 내가 이사를 했어. 근데 집이 새 집이야.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가 계속 기침이 난다. 이때 남자친구가 들어왔어. 내가 물었지?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문을 여는 게 좋겠나 닫는 게 좋겠나?
이때 남자친구의 올바른 대답은 그래도 차라리 매연이 낫지 않나? 아니지. 문 닫고 페인트가 낫지. 매연이 맞나 본데? 환장한다 환장해. 아, 그건 뭔디? 둘 다 아니다. 정답은 괜찮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자, 영상에서 이 친구들이 질문을 하죠. 새 집으로 이사를 해서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서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뭐 문을 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닫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바랬었던 대답은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대답을 바랬던 그 장면이었었죠. 이 장면이 저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 흔히 말하는 말로 아빠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을에서 발생하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인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바랬었던 대답은 지금 나의 감정이 이렇다, 나의 상황을 알아달라라고 하는 지점이었던 거잖아요. 마을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으로 어떤 상황,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내적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을 때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기보다는 지금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감정을 가운데에 놓고 소통하는 그런 태도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정확한 역할 분장입니다. 2번, 3번, 1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순간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서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거기 있어봤자 뭐 중요한 역할도 아닌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확한 역할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머릿수 채우는 것도 역할이라면 역할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무언가라도 작은 역할이라도 나에게 있어야 내가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역할 분장을 통해서 나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쓰임이 소중한 만큼 누군가 남의 쓰임 역시도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벼룩시장을 하나 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누군가는 온 사람들의 출석 체크를 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요. 누군가는 셀러로 참여하기로 했지만 오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는 역할도 필요할 거고, 누구는 사람들에게 물이나 돗자리 같은 준비물을 나눠주는 역할도 필요하고, 누구는 사진 찍는 역할, 누구는 분위기를 잡는 역할, 누구는 그 사람들의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 정말 다양한 역할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역할 분장을 할 때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역할들을 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대 담당, 셀러 담당, 홍보 담당. 하지만 홍보 담당이라고 하는 그 안에도 무수히 많은 역할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분장할 때는 구체적이고 굉장히 세밀하게 역할들을 나누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역할부터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 분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어벤져스 포스터잖아요. 이 친구들이 똑같은 능력치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벤져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는 굉장히 에너지 만렙인 사람이 있고, 누구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고, 누구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심리적으로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화를 잘 쏘는 사람이 있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강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강점들을 활용하면서 마을의 갈등들의 요소들을
이렇게 흐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한 문장으로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1교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와 같습니다. 어디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 갈등이 해결되면 분명히 그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갈등을 바라보시고 그 갈등을 회피하지 마시고 갈등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복지관 3교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